네, 동복댐 현장을 연결해서 오늘까지의 광주 지역 가뭄 상황 살펴봤는데요. 주말 중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가뭄은 여전합니다. 광주시는 어제죠. 강시장과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상가 등을 방문해서 수압 조정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에선 오는 3월 광주시 전역에 제한급수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정상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현장 중계를 통해서 동복대응 살펴보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종종 그 가뭄 상황 확인을 위해서 그 동복댐을 방문을 하곤 합니다. 네. 갈 때마다 보면 수위가 낮아졌다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음. 상황들이 많이 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겨울비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비가 왔는데도 아까 저희 나왔듯이 저수율이 이제 고작 한 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큰 비가 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가슴이 철렁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본부에서 조사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이제 동복댐과 주암댐 두 개의 식소를 통해서 이제 하루에 그 50만 톤 수돗물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동복댐 저수율이 25.9%로 평년에 한 39% 수준입니다. 주암댐은 29.3%로 평년에 54%, 그러니까 절반이 약간 좀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동복댐 저수율은 이제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절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초부터 그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큰 비가 와가지고 집중호우로 댐물이 그 차기 전까지는 이런 위기감이 제한급수 위기감이 그 계속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민들께서 특히 가장 와닿게 위기를 느끼실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이죠. 강 시장께서는 차담회에서 언론과의 차담회에서 3월 제한급수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실제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당초 3월 1일로 예고했던 이제 제한급수 시기는 다소 이제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위기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암댐 치수를 늘리고 또 시민들께서 절수운동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동복댐 고갈 시점이 작년 저희가 10월, 11월 상황에서는 3월 말이면 이제 동복댐이 고갈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절수를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6월 초까지 좀 시기가 고갈 시점은 연장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작년 같은 가뭄이 계속되고 또 절수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제한급수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현재 한 6% 수준까지 지금 절수율이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것을 20%까지 올리고 또 저희가 계획한 대체용수 비상공급 사업이 4월 말 이전에 완공이 되면은 제한급수 위기 극복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예고를 했었죠. 금년 3월 1일자 제한급수 가능성 있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강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좀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강수량이라든가 동복댐 저수율, 또 시민 절수율, 저희가 계획한 그런 비상 대체용수 공급 사업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제한급수 시기 연기 여부를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아직도 위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용수 비상 공급 사업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가뭄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민들께 절수 참여를 요청을 드렸고요. 또 저희도 이제 어떤 공급 대책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산강 하천수 비상 공급 사업인데요. 하수처장 위쪽에 보면 덕응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 5만 톤을 취수를 해가지고 용현정수항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35억 소요가 되는데요.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서를 교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착공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주요 이제 사업이 그 임시 관로 그 연결하는 부분하고 또 가압장을 그 설치를 해서 정수화까지 그 올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산강 물을 먹느냐, 이제 네. 수질을 염려하시는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이 네네. 많이 계시는데요. 다른 데다 낙동강 물보다 낫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낙동강 수계에는 저 위쪽에 대구 어떤 여러 그 산단들 그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미량 유해 물질도 여러 가지 그 검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쭉 오랜 동안 그 모니터하고 또 최근에 시료 채취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미량 유해 물질은 뭐 전혀 검출되지 괜찮다. 않았고 네. 또 유기물 농도도 그렇게 그 낙동강보다는 더 안정적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용현정수항이 이제 고도 처리 설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수 처리하게 되면은 다른 뭐 동복댐이나 조암댐 물 못지않게 그 안정적인 안전한 그 수질로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동복댐 상류에 그 지하수를 관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5,000톤 내지 한 2만 톤 정도 그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36억 원 중에 이제 19억 원 또 행안부 특별세로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이제 4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인데요. 뭐 지하수 같으면은 바로 이제 그 좀 설계가 끝나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출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물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시기를 저희가 당겨서 한 3월 중부터 그렇게 그 공급을 하게 되면은 좀 상당한 그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복댐 사수, 그러니까 취수탑 아래에 이제 그 자연유화를 할 수 없는, 그래서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취수탑에 이제 퍼 올리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350만 톤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공정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해서 그 설계는 마무리 짓고, 정말 이것은 이제 바닷물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가뭄 상황이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스탠바이 해 놓고 그 가뭄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저희가 2월 중이나 3월 중에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렇게 4월 말까지 영산강 하천수를 통한 대체용수 비상공급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특히 수돗물의 68%를 차지하는 가정에서의 물을 아껴 쓰기는 계속돼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예. 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정용 생활용수 사용량이 그 68%,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 물절약 실천이 아주 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계량기 밸브 조정을 통한 그 수압 저감입니다. 아파트와 그 주택 그 양수기함이 있습니다. 그걸 열리면은 이제 밸브가 보이는데 그걸 오른쪽 약간 돌려주시면은 최초 우리가 그 물 틀었을 때 수압에 비해서 좀 떨어진 수준. 그 되면은 저희가 그 동일 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뭐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20에서 40% 네. 절약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싱크대나 뭐 화장실 세면대에 보면 또 아래쪽에 그 밸브가 있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을 돌려주시면은 수압 저감으로 인한 어떤 절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양변기 수조에 그 밸브가 있습니다. 그 코크를 좀 낮춰주시거나 또 물체온 그 페트병을 넣기, 또 그 샤워를 하루에 한 3번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가뭄 상황에서 정말 횟수도 줄여지고 예, 샤워 맞습니다. 시간도 줄여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빨래 한 번에 모아서 하기, 또 양치컵 사용하기 등 약간의 생각을 가지고 습관을 조금만 변화시키면은 쉽게 그 실천할 수 있는 물 절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래 저희가 그 11월, 12월 그 요금 그 부과 내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래도 이제 아파트나 그 단독 그 생활용수 가정용 부분은 상당한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줄었다고요. 네. 상가하고 이제 목욕탕은 아무래도 이제 네, 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서 네.
그런 그 외부 활동이 이제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그 소비가 그 느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11월 달에는 오히려 늘었고 이제 12월 달 자료를 보니까 그 미세하게 좀 줄었습니다. 그 효과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한급수 위기를 정말 그 피하기 위해서는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또 음식점 등 그 상가 많이 지금 사실은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만 힘드시다고 더 노력해서 그 실천을 해주시면 정말 지역 공동체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제한급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려고 봅니다. 네, 광주 전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하시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시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제한급수 위기가 바로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내린 비로 혹시 뭐 해결이 됐을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이제 시민들이 많으신데요. 이걸로는 이제 저희가 한 10일 정도 제한급수 연기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가능합니다만은 아직은 그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생활수 20% 절수 실천에 꼭 그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정상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장 초대해서 오는 3월 1일 제한급수 가능성과 현재 광주 가뭄 현황과 대책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